특히 보험 가입 시에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중요시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특정 질병을 확진받았거나 질병 의심 소견을 들은 경우, 그리고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았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요. 네.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그리고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10대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요즘은 위와 같은 표준 질문표 이외에도 간편보험, 초간편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상품에 따라 질문표가 다양화되었으므로 각 상품의 질문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봐야겠네요. 그럼 만약에 그 고지 의무를 어기면 보험이 해지되고 그러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다 날아가게 되는 건가요? 네. 상법 제651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한 때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마찬가지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그동안 낸 보험료는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엔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도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숨겼는데 암이 발병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 계약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지되더라도 직업사항 고지 의무 위반과 암이라는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렇죠. 경우 암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서 쓰다 보면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휙휙 넘기게 될 때가 있는데 청약서상 질문을 잘 보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근데 유념하셔야 할 것은 청약서 상에 내 정보를 잘 남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상법에 따라 가입 후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고지 의무 위반 관련 분쟁이 주로 병력과 관련한 것이라면 네. 통지 의무는 직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상해 위험에 따라 직업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는데 사무직처럼 외부 근로가 없는 직업은 1급, 택시기사 같은 외부 근로자는 3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구분을 하는군요. 따라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에 택시기사로 전향을 했다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이죠. 네. 이를 미고지할 경우 추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혹 보험 청약서를 보면 질문이 애매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실제로 청약서 질문표를 보면 한 개의 문항이 다수의 질문을 내포하거나 의료 이용, 약물 복용 등의 질문이 예, 아니요, 의 답변을 요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고민할 때가 예를 있어요. 들어 청약서 상에는 안과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3개월 내에 있는가라고 적혀 있는데 계약 당사자는 안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없다에 체크를 했는데 네. 추후에 안과 질환을 진단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청약서상 관련 진료를 받았냐는 질문이 아니라 진단을 받았냐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니오에 체크했다고 주장할 수 잘 있습니다. 읽어봐야 돼요, 이거.